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은 이제 그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이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는 기업도 있고 안 쉬는 기업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은 내일 하루 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쪽은 이제 다 쉬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쉬지만 뭐 대만 등등등 이제 주요 나라들도 꽤 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방송 제목처럼 이제 관망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조금 약세. 그래서 거의 뭐 보합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관망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뭐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겠지만 또 그 연준 의장의 그 호떡 같은 그죠? 네, 그 발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신경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망 심리도 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남겨둔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주식시장을 좀 관망세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인인데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화 원달러 환율이구나. 지금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엔화가 오늘 또 요동을 쳤는데 일본 엔화를 지금 일본에서 방어하려고 개입을 했거든요. 일본 당국에서 개입을 했는데 이게 2년 전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동훈 테마주가 이제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완전히 뭐 대패했죠, 대패. 그죠? 네, 민주당이 압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완패, 대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더 떨어지진 않고 그게 단기 바닥이었고요. 이제 올라오죠. 올라와서 아까 뭐 DTNCR로도 올라오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테마주도 좀 올라오던데 그런 것도 좀 시간이 되면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오늘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17%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V자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V자 반등이 세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아주 잘 올라왔다. 그래서 좀 겁이 나셨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거 때문만은 아니고 미 연준 의장이 또 말 바꿔서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충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되게 걱정하셨을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한 사람들만 이제 바보 된 거죠. 그죠? 네. 겁먹어 손절한 거니까 바보 된 거지 뭐. 그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V자로 회복을 했는데 여기는 회복이 덜 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거는 이제 착시 현상이고요. 요만큼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저기 4월 초부터 떨어진 건데 이때는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게 뭐 삼천당 제약이나 HLB 그룹주들인데 그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급락 나왔거든요. 하한가 갈 것 같은 막 그런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거기서 하락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언뜻 보면은 반밖에 못 올라온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다. 코스피가 맞는 거고 코스닥이 요만큼 빠진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회복이 안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양쪽 다 뭐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4월 말일인데 뒤에서 이제 4월 말일이니까 이제 이번 달 월봉 그러니까 우리 차트 볼 때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봉 차트가 만들어졌겠죠? 일단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아무튼 증시가 좀 약간 관망세로 끝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여기 보면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기관하고 같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줬는데 일별 현황으로 보면은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예요. 이거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3일 동안 1조 원 순매수했다 많이 한 겁니다. 기간도 합치면은 6천억 넘게 순매수했고요. 그렇죠? 둘이 합하면은 1조 한 7천억 원 이상 되지 않겠어요? 대충 계산해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지난주 여기도 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겁내실 필요 없고, 우리의 연기금이 요즘에 맨날 사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옛날에는 막 걸핏하면 파라새끼더니, 그죠? 요즘엔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뭐 꾸준하게 사주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게 좋아요, 그죠? 금융투자는 뭐 팔았다가 또 확 샀다가 또 확 팔았다 하니까 신뢰가 안 가고, 연기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낸 돈을 도대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저도 하고 살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믿지 않지만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나마 금융투자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심심하게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일본은 오늘 올랐어요. 일본은 뭐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난리를 이기고 있는데, 여기는 1.2%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증시를 보시면 그냥 그렇죠. 큰 등락도 없고 마이너스 0.2%, 그냥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비슷하게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대만 지수, 여기도 그냥 그래요. 마이너스 0.48%. 그리고 인도도 오늘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관망세죠. 왜 이렇게 끝났느냐?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0.07 보합이거든요. 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빅 이벤트가 몇 개 있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써요.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빅 이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단은 뭐가 있냐면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4월 미국 시간으로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미 연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걸 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를 동결할 거예요.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리 동결.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근데 여기에서 항상 이제 5월 1일 날, 둘째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5월 2일 새벽 1~2시쯤이 될 텐데,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도 말을 바꾸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싫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양반이 나와서 뭐라 얘기할 텐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또 또 보겠죠.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나? 힌트보다는 스트레스만 주는데, 아무튼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증시가 약간 한 최소한 2~3일은 횡보하거나 눈치를 보겠죠. 다른 말로 그걸 관망심리, 관망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애플 있죠. 애플이 5월 2일날 실적 발표예요. 애플이. 근데 이제 미국은 장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장중에 발표하거나 장전에 발표하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2일날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이 통상 애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증시가 원래 그거만으로도 한 일주일 이상 관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자체만으로도.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FOMC 회의까지 껴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갖고 지금 난리를 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잠깐만. 그 다음에 오늘이 4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누가 실적 발표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 모르시는 분 없죠? 아마존하고 오늘 밤에 AMD, 엔비디아 친구예요. 같이 가던 AMD하고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 있죠? 일라이 릴리 요게 오늘 실적 발표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요 두 개가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을 건데, 오늘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폭락한 거는 메타,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데 급등한 거는 테슬라. 테슬라 어제 15% 급등했죠.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한 거는 반등 나올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CEO가 그러니까 잔기술을 부린 거죠. 잔기술.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서 앞으로 뭐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저가형 전기차 많이 만들게요. 그래서 급등했고, 그 다음에 3일 뒤에인가요?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뭐 한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뭐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할 거다. 뭐 그런 기대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냥 장기술 부린 거지. 장기술.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그래야지 뭐 주주들한테 욕을 덜어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장기술을 부렸기 때문에 그 호재는 오래 갈 수 있는 호재가 아닙니다. 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잔재주 부르는 게 잔재주.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폭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만 얘기했구나.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엔화가 지금 난리치거든요. 오늘 뭐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엔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1번. 아니, 난 아무 관심 없다, 4번.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1번. 아니요. 전혀 없어요, 4번. 오늘은 극단적으로 여쭤볼게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1번. 관심 없어요, 4번. 여기 유튜브 쪽도 좀 찍으시고요. 네. 네, 좋은 말로 할 때 찍으세요. 아시죠? 네, 안 찍으면 얘기 안 하는 거. 굳이 원치 않는데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네. 4번 찍으신 분도 꽤 있으시네요. 그죠? 저기 무소TV 쪽도,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엔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4번 찍으신 분들도 관심을 요번엔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번 찍으신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요번에만큼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전에 저도 이제 엔화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요번에 관심이 좀 있으셔야 돼. 자, 보세요. 오늘 할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오르잖아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올라서 끝났거든요. 다들 아시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요.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죠? 자,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천천히 얘기합시다. 중요한 얘기니까. 자, 왼쪽이 코스피 지수예요. 자, 왼쪽이 코스피 지수가 4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환율 4월 19일이 언제냐? 여기에요. 요 날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환율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떨어지다 말고 올라요. 얘가 머리고 얘가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고 몸통이 가는 거거든요. 맞죠? 기차로 따지면 얘가 앞에 기관차고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객차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딴 데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러지 이거? 그러니까 지수가 환율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엔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는 했었죠, 그죠? 엔화가 그러면 왜 안 떨어지고 올라가느냐 얘기했었나요? 이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게 튄 거예요. 지금 튀었는데, 일본 엔화도 안전자산에 포함이 돼요. 일본 엔화도 기축통화라고도 해요. 달러만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엔화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물론 달러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긴 하지만, 근데 엔화가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 연준 FOMC 회의 앞두고 직전에 난리를 지겼거든요. 요즘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연준 의장은 금리를 계속 인하를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 연준 의장,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바꿨어요?
누가 위에요? 연준 의장이 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일본 여기 어제 얘기했었죠. 막 너무 급등하니까, 그죠?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어제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장중에 아주 큰 급등락이 있었죠, 그죠? 네. 오늘도 보면은 끝날 땐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심했던 거.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변동성이 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엔화가 막 오르니까, 그죠? 정부에서 개입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48조 원을 사용한 듯 하대요. 근데 재무성은, 이걸 담당하는 재무성은 노코멘트 라고 하는 거죠. 로이터 통신에서 당자 예금 잔고로 뭐 토대로 해서 추산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48조 원을 사용한 것 같대요.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응? 하루 만에 48조 원이면 큰 돈이죠, 그죠? 네. 우리가 통장에 이런 돈을 넣어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또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요, 제목 잘 보세요.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48조 원 사용한 듯. 그런데 이 기사를 저희가 네이버에 그대로 쳐봤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참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목 똑같죠? 일본 정부 21일 외환시장 개입에 얼마? 잠깐만요. 일본 정부 21일 외환시장 개입에 48조 원 투입한 듯. 제목 똑같죠? 그쵸? 네. 같은 날짜인데 똑같지 않아요? 여긴 이제 한경닷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거든요. 근데 제목은 똑같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에 48조 원 투입한 듯. 그죠? 근데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22년 10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 일본 엔화가 어땠었을까? 호기심이 안 생기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전문가 붙들고 조종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 10월 24일 22년, 그죠? 제목이 똑같을까? 이게 아까 그 기사잖아요? 언제? 이거 오늘 거예요. 자, 보세요. 엔달러 환율을, 엔화를 추적을 해봅시다. 이게 엔화인데 22년 10월 24일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라고. 이때 엔화 급등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엔화가 그때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미 연준 의장이 말 바꿔서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0.5% 한 번에 0.5% 올리는 빅 스텝, 그 다음에 0.75%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여기서 미친듯이 하고 연속으로 그냥. 근데 자이언트 스텝 몇 번 했더라? 연속으로 4번 이상 하지 않았나요? 계속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 갑자기 막 그 부동산 영끌해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들 기준금리 막 올라가니까 그때 막 미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때 왜 우리나라 건설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요, 삼성전자도 망한다 그랬어. 그때 엔화가 미친듯이 뛰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멀쩡했겠어요? 같이 뛰어야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냐? 여기에요. 어디? 여기라고. 고점이 언제일까요? 10월 25일. 아까 그 기사는 언제예요? 10월 24일 날 나온 기사예요.
이 당시에 환율이 이렇게 뛰는 바람에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외환위기 온다고 막 난리 찍었잖아요. 그 비관론자 나쁜 놈들. 응? 외환위기 온다고. 1990년대 외환위기 왔을 때랑 지금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걔네들 다 손절시켰잖아. 그 나쁜 새끼들이 그거.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일본 엔화도 뛰었어요. 왜? 간단해요. 미국의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역전돼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확 되니까 다른 나라 화폐는 다 약세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이 참다가 뭐 한 거예요? 시장 개입을 했는데 그게 딱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때 그러고 나서 일본 엔화가요 어떻게 됐느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엔 저에서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변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훅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세요?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동요했죠. 그때 이만큼 올라가도 안 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올라가는데 다 털려버렸어. 그만큼 신용이 약해진 건데 이래버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때 일본이 시장에 개입하고 나서 엔화가 내려갔거든요. 여기서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일본이 미국이랑 아무런 조율 없이 시장에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진 이후로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하여튼 비비는 거는 잘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 숙여요.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도 막 함부로 대하는 건 북한이고, 일본은 숙이잖아요. 북한은 좀 반대. 어이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게 북한인데,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환장하겠어요, 진짜. 같은 민족인데도 볼 때마다 환장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본이 아무런 조율 없이 그렇게 이걸 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나라 지수는 어땠을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봅시다. 10월 24일이 2022년 10월 24일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라고. 이해가세요? 여기. 바닥이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일본이 지금 뭐 뒤로 이제 미국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한 게 맞다면, 그죠? 일본 엔화가 그래서 고점을 찍은 게 맞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여기처럼 안 떨어졌는데요? 아이고 여기랑 다르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엔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번에만큼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당분간만. 일본이 정말 48조 원을 쓴 게 맞으면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일본을 되게 무시하시는데 기분 나쁘셔도 들으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개혁 개방을 200년인가 300년 정도 빨리 했어요. 우리나라에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일본이 은행을 만들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은행이라는 말을 누가 만든 거냐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금행이라고 금행이라고 하려다가 그게 뭐 발음도 좀 그렇고 실제는 이제 금화보다는 실제 화폐는 은화를 많이 유통을 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은전 그래가지고 은행이라고 한 거래요. 그러니까 뱅크를 그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한 게 바꾼 게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은행도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먼저 여기 이제 은행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엔화가 저게 고점이 맞으면 지수는 바닥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뭐 맨날 그냥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막 저러고 있는데 금리 인하만 이제 해주겠다는 이제 확신만 있으면 주식시장이 이제 날아갈 거거든요.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미국 반도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난리지기고 저한테 환불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저한테 되게 미안해질 거예요. 왜?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순환매 돌고 있다. 외국인 돈 들어오고 있고 맞다. 바닥 나오고 매집된 종목도 올라간다. 대형주도 갈 거고 다 갈 거다. 지금 대형주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오면 이제 우리 것도 다 날라간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아니라고 막 빠득빠득 우기시는 분들 나중에 되게 저한테 미안해하실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리고 엔화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되게 미안해질 거예요. 왜?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조만간 알게 될 테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본 엔화가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그죠? 네. 오늘 어떤 이제 외국인이 어디를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미국의 엔비디아는 갈 거야, 테슬라는 안 죽었어, 막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금리나 언제 하는 거야 막 욕말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왜? 언론에서 불러주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게 꼭두각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서 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는 거지, 시장에서. 그죠? 남들 돈 벌었는데 혼자서 못 벌면 그게 그지죠. 그지 된다니까. 네. 그 엔화가 지금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엔화가 움직이는 걸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기사 제목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똑같지 저렇게? 그 기사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저점은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들었다가 다시 놨을 때가 여기가 10월 24일인가 그래요. 요 지점이에요. 그리고 쭉 가. 아셨죠? 그래서 엔화를 잘 당분간만 체크를 하셔라. 네. 아마 기사에서 엔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엔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화에 좀 투자, 여기서 최근에 하신 분들은 돈 좀 많이 벌겠죠. 엔화가 쌀 때 샀으니까,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달렸느냐? 미국 연준 의장 입에 달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원들한테 오늘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해주기 싫어서 자꾸 저렇게 버팅기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응? 차라리 잘 됐다 그랬어요. 계속 저렇게 안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됐네. 계속 안 하는 척하다가 어느 날 그냥 확 그냥 해버려라 그냥. 어차피 저 사람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안 해줄 것처럼 해도 저는 그거에 안 속을 거거든요. 왜?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올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안 생기는 한. 네? 뉴욕 유엔 본부 상공에 외계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거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의 유명한 투자 기관에서는 올해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리포트를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네. 그럼 우리는 계속 들고서 그냥 갈 거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양반이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난리 나는 거죠. 우리만. 왜? 어쨌든 어근이 꽉 깨물고 매집하고 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겨요. 응? 그리고 이제 현금 들고 단타만 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시장 안 좋고 음봉 떨어지고 손절 때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바로 금리 인하하면 바로 붙어서 수익 내신다고요? 천만에요. 못해요. 그거. 세력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종목들을 다 띄워놔요.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걸 눈치를 채면요, 세력은 이미 주가를 띄워놓고 있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왜? 비싸거든.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 저 옛날에 저거 10,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0원이네? 어떻게 사 그거를? 내려올 때 살려고 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손에 쥐어줘도 못 들고 가. 바로 떨어뜨려요. 왜 주변에 그 안타깝게 풍 맞으신 분들 있죠? 풍. 그분들 이렇게 손 덜덜덜 떠시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이거 매집된 주식이니까 딱 손에 쥐어줘요. 사라고. 그럼 잘 가져가야 되는데 꼭 풍 맞으신 분들처럼 덜덜덜덜 떨어요. 수익이 났는데 두려워하는 거나 그 수익이 사라질까봐. 10% 수익 났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막 덜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냐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같이 다 보면 같이 떨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때 이제 회원 그런 분들 회원 안 받아요. 왜? 방분이 이게 이상해지거든요. 돌돌돌돌 떠오는데 못 가지고 가요.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분들 잘 들어와도 늦게 들어오고. 네. 그래서 아무튼 환율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왜 환율 움직이는 거 잘 보라고 하냐면 간단해요. 주식시장은 돈이잖아요. 돈, 그죠? 네. 돈의 움직임이 가장 민감하게 포착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환율이죠. 응? 그래서 환율을 보고 있으면 느낌이 막 와요. 거시경제, 기술적 분석 다 잘하시면 좋은데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낚시 가면은 왜 그 찌나 이런 거 보면서 알잖아요. 고기가 먹이를 물어뜯고 있군. 그 고수들은 안 돼요. 지금 지렁이를 반쯤 삼켰군. 조금만 더.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 고수들은. 초짜들은 모르죠. 바람 불어서 저런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목구멍이 넘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기다렸다 정확하게 채더라고. 네. 그러니까 환율을 잘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보셔야 돼요. 네. 아셨죠? 엔화를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이죠. 4월 말인데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국내 증시인데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코스피 지수 이렇게 지금 급락했다가 이만큼 V자로 올라오긴 했는데 저 미국의 연준 의장이 또 말 바꿀 수도 있고 이틀 뒤에 또 무슨 또 재수없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한데 정말 싫어요 나도. 저 말 바꾸는 거 정말 짜증나서 제가 지금 재수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제가 언제 이렇게 강한 표현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유독 저 사람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짜증을 내죠. 짜증나요 저도. 싫어 죽겠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데 직업이 이거라서 또 봐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아무튼 저 사람이 뭐라 얘기를 또 안 좋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라고 했던 거는 이 차트 좋아 보이세요?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죠? 좀 부정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더 하잖아, 그죠? 네. 코스닥을 보시면 여기는요, 그죠? 더 하실 거예요. 왜? 회복이 다 안 된 걸로 보이니까.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만 회복된 것 같고, 연준 의장이 말 또 그렇게 또 매파적으로 해버리면은 후루루루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 하시죠?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된 것 같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 완전하지가 않고, 불안전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차트가 안 좋아 보이죠? 맞죠? 거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말이죠, 이거를 월봉 차트로 보실래요? 코스피, 그죠?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4월 말일이니까 월봉이 완성됐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번 달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장중조정이라고 하거든요. (21년도부터) 주르륵 떨어지고 쌍바닥을 찍은 후에 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가다가 잘 보세요. 오늘 4월 말이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걸리는 자리겠죠, 그죠? 거기에서 털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월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털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털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일봉으로 보면 조정이냐, 이거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봉 차트 보니까 어때요? 그냥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장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장중에 막 이제 급락했다가 끝날 때 보니까 다 올라가 버린 거, 다 감아올린 거. 이게 그 캔들이라니까요. 느낌 안 오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느낌 안 오시죠? 아랫골이 길게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매도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했던 걸 감아 올린 거지.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털은 거라니까. 이거는 털은 캔들이에요. 유튜브에 지금 각각 한 명씩 밖에 7번을 안 찍었어요. 나머지 이해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다행이고.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월봉 차트 이걸 얘기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문자만 회원들이 있어갖고 얘기해드린 건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보통 이런 캔들은 저 밑에서 나오지 않나요? 이런 데서 폭락했을 때 알고리 긴 거. 근데 상승 중에 나왔거든요. 상승 중에 나오는 짧은 조정을 장중 조정이라고 합니다. 장중 조정이 뭐냐? 장중이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중에 훅 밀었다가 끝날 때 훅 올려갖고 다시 올린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털리신 분들 되게 억울할 거예요, 나중에. 이번 달에 4월 달에 뭐 심리적으로 힘들었겠지만 털리신 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왜 안 팔았냐, 왜 손절 안 했냐, 왜 현금 안 만들었냐라고 조롱하거든, 비난하거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싸움하지 말고. 요즘에 서로 만나시면 정치 얘기 안 하시죠? 왜? 싸우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싸우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거든. 맞죠? 이런 캔들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은 또 조정 올 것 같고 불안한데, 월봉 차트로 보면 다 털어냈구나 이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3월달보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3월보다 4월달 거래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그만큼 심하게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음봉 나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근데 거래가 전달보다 늘었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DTNC하고 저기 그 아가방 컴퍼니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지더라도 그죠?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거 졌잖아요. 한동훈 테마주 DTNC하로가 여기였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어. 그죠? 그날이 바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조금씩.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에 지금 또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요즘 홍준표 씨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긴 하던데,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5%, 오늘 장중에 최대 11%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뽑으면 여기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라고 이제 이게 저출산 한동훈 정책주였던 게 있죠. 아가방 컴퍼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바람에 조금 더 내려갔어요. 아주 조금 더. 근데 지금 이틀 연속 양봉 세게 나와서 선거 치르기 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양봉 하나 센 거 더 나오면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맞은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 씨가 끝난 게 아니니까. 한동훈 씨가 선거에서 지긴 졌는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20일 지났잖아요. 20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가 아니고 언론이라든가 이제 주요 사람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보니까 선거에서 한동훈 씨가 졌으니 한동훈 씨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 맞는데 선거에 진 책임은 한동훈 씨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 생각도 비슷하긴 해요. 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책임은 이제 한동훈 씨가 져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다시 돌아오는 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돌아오지 마라, 뭐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그죠? 네. 그러면 정치인들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그죠? 네.
뭐 자기 부고 기사, 자기가 죽은 그 기사 빼고는 그죠? 어떤 기사가 나오든 좋다고 해. 사람들한테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동훈 씨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올라오죠?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가방하고 DTNCRO를 얘기한 이유가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여기 또 무방 회원들도 잘 참고하시고. 네네. 자, 일단 정리해드리면 4월달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아까 월봉 차트 보여드렸지만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당분간은 엔화 있죠. 엔화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2022년 10월달하고 똑같은 게 맞다면 정말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증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 일본도 엔화도 안정을 찾겠죠. 원달러 환율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지수 올라가는 거죠. 맞죠? 종목들도 이제 막 많이 올라갈 거고. 네. 외국인들이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올릴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개미들이 따라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올리겠죠. 그래서 주식을 힘들어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손해만 보고 있는 주식도 어쨌든 참고 이겨낸 사람들이 수익 보고 팔게 됩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빨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인데 아무튼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그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거 하신답니다. 그 화장품 관련주 오늘 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딱 포카대주들이니까 그죠?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는 내일 말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4월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